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장이고 11월의 어떤 초입 부분이죠. 초입 부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번 주와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지금의 시장은 상승장이냐, 뭐 어떤 뭐 행보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고점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의 시장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죠?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다면 이거에 맞는 매매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의 어떤 큰 시장의 흐름에서의 매매 대응 방식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박스권의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지수를 박스 상하단의 어떤 매매 대응을 하는 방식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좀 아니라는 거에서 일단 한번 좀 힌트를 얻어서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시황을 좀 보내드린 거 보면 코스피 지수가 역시 12,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월간 차트입니다. 예, 월간 차트이고 11월 이게 한 달짜리인 거죠. 이 한 달이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작점과 종가의 모습을 나타낸 게 이 월간 차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는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11월 역시 양봉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양봉이라는 거는 상승 출발한다라는 거고, 코스피도 2500, 코스피 2500 돌파, 그 코스닥도 700포인트 돌파.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대라고 생각했던 의미 있는 가격대였거든요. 여기를 다 돌파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사실 뭐 조금씩 약간 다른 것이겠죠.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주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았죠. 어떤 코스피가 어떤 좀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익 성장 대비 주가가 좀 들어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유로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많이 따졌고, 그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산업 구조, 중국이라든지 어떤 미국이라든지 일본 안에 있는 그런 지정학적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자연 환경들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많았던,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많았던, 그러나 중국의 수출이 한 어느 순간 좀 사드 이후로 좀 어떤 악재의 뉴스들이 좀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쵸, 여러 가지가 좀 있었겠죠.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 사드 이야기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IT 이쪽 반도체 쪽, 그죠? 2차 전지 쪽,
이쪽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죠. 뭐 엔터라든지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쪽 관련한 쪽에서의 어떤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또한 여기에다가 추가로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소외돼 있던 거였거든요. 더불어서 더 같이 소외돼 있던 신약주들도, 그죠? 신약 바이오 이런 쪽도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게임주에 관련해서 어떤 좀 악재 비슷하게 국회에서 사행성 게임 규제방 법안 마련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조금 이렇게 쉬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제가 문자를 보낸 이유가, 정부와 국회 입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게임 업종의 규제를 좀 이제 좀 완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고, 국회에서는 사행성 관련해서 좀 규제를 하자.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일본도 이런 사행성 관련한 어떤 게임 관련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이것을 법안을 좀 만들자라고 했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기준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무산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이 아마 일본에서 한 10년 전에 어떤 이러한 좀 논란과 비슷한 모습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역시 그랬다라는 거고, 한국과 일본이 같을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사행성의 기준이란 게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죠? 파월이 결정되었잖아요. 연준 의장으로, 옐런 다음으로. 아마 이것이 시장에서는 어떤 좀 호재로 좀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3분기 기업들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1월에는 어떤 트럼프 방한, 이 정도의 이슈, 혹은 중국의 광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어떤 이벤트 하나와 좋은 이벤트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이후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 이거는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벤트의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1월, 12월에 시장은 일단 나쁜 건 없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도 많이 올랐지만, 그죠? 코스닥이 의외로 좀 덜 올랐다라는 것도 하나 이야기 드렸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이익 성장이 10%가 더 높다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스닥이 많이 눌려 있긴 했다라는 거였고, 이러한 지금 한국과 글로벌적인 시황에서의 어떤 이런 모습들의 현재가 지금 어디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시황, 현재 상황들인 거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모습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번 대충 해볼게요. 1번 계속 상승하는 장일 경우에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두 번째 어떤 상단과 하단 비슷한 코스피, 그러니까 박스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 건지, 혹은 내려가고 있는 장인지, 이런 거에 따라 매매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승장일 경우에는 달리는 말에라도 올라탈 수도 있는 정도의 느낌이 나고, 그죠? 근데 무조건 높이 산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까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현재 이런 장인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지금 생각하면 다 돌파했으니까 하락장도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상승하는 장이라고 봐야겠죠? 상승장. 상승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볼린저 밴드들 있잖아요. 중심 추세선에 상하단 밴드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박스권일 때는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전략도 좀 유효했지만, 지금은 이 상하단 밴드를 상단 밴드를 이렇게 태그해서 이제 올라타 버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어떤 추세이고 정말 이 추세가 어디까지 한번 가볼지 한번 전체적인 글로벌 한번 볼게요. 왜냐면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 거고, 글로벌 증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쪽에 그 전방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도 이제 중요한 변수인 거고, 유럽도 중요하고, 그렇죠? 유럽 관련해서는 환율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 다우 산업 지수를 한번 보면 조금 길게 해볼까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모습들이 다 연입니다, 연수, 그렇죠? 2017년도 6, 5, 4, 3, 2, 1, 그죠? 여기가 2009년도의 시작입니다. 2009년도 시작부터 상당히 오른 가파른 추세를 오고 있죠, 그죠? 그죠? 이게 어디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현재 사실은 이런 추세를 볼 때 여기에 고점인가 이러한 느낌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추세를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선만 거볼게요. 선만 보면 요 정도가 되겠죠, 뭐, 그죠? 이걸 그냥 긋지 않고 표현해 볼게요. 이 정도. 2014년도, 그렇죠? 14년도의 고점을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다우, 그죠? 지금 다우를 본 겁니다. 다우. 그러면은 유럽 증시도 한번 볼까요? 뭐 독일이라든지, 그죠? 독일 역시도 2015년도의 고점을 지금 깨지 않고 가는 모습이네요. 이쪽을 이 고점을 돌파하고 하락하고 다시 가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패턴은.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빨리빨리 봐볼게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를 이제 독일로 그냥 대표해서 봤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일본 증시도 한번 볼게요. 일본 증시 어딨나? 일본 증시도 역시 2015년도의 고점을 돌파하고 아주 강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월간 차트라서 이런 거지, 일간 차트로 보면 한번 볼까요? 상당히 가파르게 가는 거예요. 자,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이 정도의 강함인 거예요. 일간 차트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흥국으로 한번 볼까요? 신흥국은 이제 가장 대한민국과 비슷한 구조, 산업 구조다라고 하는, 그죠? 대만 가건 지수 한번 볼게요. 대만 가건 지수도 역시 2015년도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브라질은 2014년도의 고점을 횡보 이후에 강하게 돌파하는, 하지만 약간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온 모습이 보이긴 하고, 그리고 쭉 볼 것이 인도 볼까요? 인도는 이렇게 볼게요. 인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그 선진국과 신흥국이 다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사실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아주 잘 나갔던 그 지수가 아주 잘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음, 금이 터지기 전이라고 하면, 그쵸? 요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 저 역시도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무서울 정도로 상승. 이때 중국 관련한 펀드에서 손실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때랑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 이때는 중국 기관 투자자들의 주 매수가 많았었고, 요때 거품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파동을 내지 못하고 좀 금방 꺾여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은 이제 슬금슬금 다시 이제 상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슬금슬금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지금 시장은 중국 빼고,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시장 중에서 신흥국 중에서 가장 좀 애매한 나라가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하락 추세에서 조금 반등하는 정도의 모습이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 러시아 빼고는 중국도 지금 올라가고 슬금슬금 자리 잡고 있고 다 신흥국이 좋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 55달러의 유가로서는 어떤 재정 적자를 메우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 러시아 쪽 펀드가 아닌 이상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시장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런 추세로 모아서 한번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어때요? 2015년도에 고점을 깨고 아주 강하게 가고 있죠. 자, 이거 조금만 추려 보면 요때 2011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단에서 기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여기를 깨버렸고 2000포인트를 깨버렸고 심리적 저항인 2500포인트도 깨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의 추세는 상승 추세다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 그러니까 내일 꺾일지 한 달 후에 꺾일지 뭐 세 달 후에 꺾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과거에서부터 딱 오늘 지금 시점까지는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상승 추세는 맞다. 이건 이제는 상승 추세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매매가 유효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매매가 유효할까? 그렇죠? 상승 추세의 한복판에 있는 업종을 찾는 것이죠. 업종. 상승 추세 한복판에 있는 업종이 뭔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대로. 아주 단순 무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지수보다 강한 놈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업종에서 대장을 찾고 싶을 때는. 그래서 거래소를 한번 보면, 그죠? 지금 이 지수보다 강한 놈, 음식료는 강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섬유의복도 강하지 않죠. 그리고 종이 목재 강하지 않죠. 화학 강하죠. 아이고. 화학 강하고, 그렇죠? 의약품 강하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누구를 올라타야 되나. 비금속 조금, 그렇죠? 아주 코스피보다 강한 것만 찾는 겁니다. 철강 강하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보는 겁니다. 철강. 그리고
기계는 조금 각도가 낮죠. 코스피 지수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각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전자 강하죠.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의료정밀도 최근에 좀 꺾였죠. 강하다가 유통, 가스 전기 약하죠. 건설업 아직 바닥이죠. 운수창고 바닥이죠. 통신업도 아직 바닥이죠. 금융업은 조금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고, 은행은 꺾였고, 증권 꺾였고, 보험 조금 올라가는, 하지만 좀 어려운, 사실 보험 업종의 매수가 쉽지 않아요. 하여튼 보험은 강하고, 보험과 서비스업이 강하죠. 일단 보험, 서비스업.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 제조. 제조는 뭐 이거를 하나로 특정 지우기 어렵죠. 너무 많은 종목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단은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 종목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뭐 반도체 쪽이라고 했거나 뭐 장비나 소재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겠죠. 보험에서 안으로 한번 파보는 거예요. 종목들을. 그렇게 해서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 혹은 주간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주간 차트를 보면 대장주들이 금세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대장주로서 대장 섹터로서 돼 있던 게임, 분명히 아마 게임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중에. 그리고 뭐 화장품도 괜찮고, 엔터, 그죠? 신약, 바이오 정도. 그 다음에 OLED 관련 소재라든지 뭐 이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제약이라든지 어떤 지주사 이쪽에 종목들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지금 시장에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요럴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다. 게임주에서 현재 대장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쵸? 게임주의 대장들이 쫙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서 비슷한 몇 종목들이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근데 유독 차이 나는 한 게임 업체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거는 높으니까 나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살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승 추세가 쭉 지수가 이렇게 크게 갈 때는 얘네들의 조정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얘네들도 당연히 대장주들이 오르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오겠지만 얘네들이 가장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매매 대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 이런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제가 이거를 한번 보면 중기 단기로 해서 이걸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뭔가 조금 느리긴 한데, 아이고, 예,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잠시만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시가총액 대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수급도 금액으로만 볼 수도 있겠죠. 누적 금액. 일단은 보면은 수급이라는 것도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느냐. 그죠? 삼성전자에 만약에 100만 원 산 거랑 그죠? 이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는 거에 100만 원 산 거랑 시가총액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산 거는 다르죠. 이게 더 주가가 강력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종목들을 한번 여기 보통 HTS는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지금 200일의 볼린저 밴드를 한번 깔았습니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뭐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라든지 매매 관련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존 볼린저가 쓴 그죠? 볼린저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그 빨간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됩니다. 책도 얇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존 볼린저가 말하는 것은 20일의 추세선과 승수 2를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추세 중심선 요게 지금 보면은 요 선이 하나 위에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로 추세 중심선이라고 하고 상단 하단 밴드라고 하는데 요 중심선을 한 20일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보자 기간을 가지고 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보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달리 볼 수 있고 저는 일단은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과거 엔벨롭 지표보다는 좀 발전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선이 계속 바뀐다라는 단점이 있죠. 사실은 선이 고정 미래선까지 이렇게 나와서 고정돼 있다면 보기 편하겠죠. 가격선을 정할 수 있으나 하지만 매일매일 그 선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로서 일단 단점을 인정하고 가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정규 분포 그죠? 정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그죠?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주가의 변동성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설정했냐면 저는 200과 2를 설정했는데요. 요거는 1, 2, 3 이렇게 볼린저 밴드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쇠가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에 동전을 넣고 여기 쇠구슬이 있고 이 무언가를 쭉 당겼다가 탕 쏘면 이게 쭉 올라가서 탕탕탕탕탕탕탕 맞고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게임을 했을 때 여러 번 많이 해보고 뭐 해봤더니 이 공이 떨어지는 이 공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올 확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올 확률 그리고 이 끝에 갈 확률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승수 1이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갈 확률 보통 68% 정도이고 이렇게 크게 여기에 떨어질 확률은 그죠? 공이 95% 정도 그리고 거의 요 끝에 그죠? 이 거의 끝에 이 외곽에 살짝 빼고 이 끝에는 거의 99% 확률로 이 게임의 이 공이 떨어졌을 때 이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사실 볼린저 밴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이런 거죠. 볼린저 밴드라는 걸 제가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일단 볼린저 밴드를 지금 원래 기본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값을 기간을 2라고 하고 승수를 2인데 1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1이라고 하고, 그죠? 1. 그러면은 봐보세요. 뭐냐면 한 20일 정도의 기간 안에 요 상단선과 하한선, 제가 중심선을 빼볼게요. 아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생각해도 방송이 너무 지루하고 산만하네요. 그 이유가 어제랑 오늘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굵기를 좀 두껍게 해서 눈에 띄게 해볼게요. 이게 지금 볼리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선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볼리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선 이 안에 주가가 20일 동안 들어갈 확률은 68%라는 겁니다. 68%. 그쵸? 그러면은 이 밖을 벗어날 확률은 32%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반씩 하면 이 위로 갈 확률은 16%, 아래로 빠질 확률은 16%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겠죠. 이 선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68%, 약 70% 정도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한 30%는 이 선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확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면 맞추기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여기에서 브리저 밴드를 한번 그 표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95%의 확률.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파란색으로만 위아래를 다 맞춰 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빨간색으로 아예 그냥 바꿔버리면 보이시죠? 보면은 이 빨간색 승수 1번 안에 들어갈 확률은 그죠? 한 70% 미만이라고 그냥 대충 어림짐작 하시고 대신에 이 파란색 승수 2 95% 안에 주가가 들어갈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 파란색 안에는. 그럼 주가는 이 95% 안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 이 파란색 밖으로 벗어날 확률은 95에서 나머지 확률이겠죠. 한 5% 정도에서 상단으로 갈 확률은 뭐 한 2.5 약, 아래로 빠질 확률은 이것도 한 2.5.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치로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확률이 한 2%좀 넘는 확률로 100% 중에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강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예외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아주 특이한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차트를 조금 구부려서 볼게요. 이거를 코스피 지수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도 보면 과거에까지를 쭉 보면 거의 일정 기간 안에는 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승수 3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승수 3은 99%가 그 선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를 했나 한번 보시죠. 검은색으로 바꿔서 굵기를 가장 두껍게 해볼게요.
검은색으로 바꿔서 굵기를 아주 두껍게. 그리고 승수를 3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한번 지워보면 주가는 99% 확률로, 그쵸? 이 검은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가는 보통. 나머지 1%만이 이 검은색을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매매도 많이 과거에는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 어떻게도 했었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요날 보면 아주 0.5%의 확률로 볼리저 밴드 세 번째 승수 3을 건드렸다라는 거는, 그죠? 보통 99%가 이 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0.5% 확률로 잠깐 삐져나왔다라는 거는 계속 삐져나올 수 없겠죠. 그러면은 확률상 위로 갈 수도, 이 위로 가야 돼. 볼리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 날을 저점으로 보고 매수해서 이렇게 땡기는 것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걸 뭐 종목으로 한번 봐볼까요? 파라다이스 보면은 과거의 모습에는 요 정도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 정도만이 볼리저 밴드 3에 거의 근접하다 싶으면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 버리는, 그쵸? 이런 모습도 많이 쓰긴 했는데 이렇게 매매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근데 여기서 볼리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보통 볼리저 밴드라는 것이 21선으로 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볼리저 밴드를 어떻게 보냐면 일단 대세의 좀 큰 흐름을 먼저 좀 볼 때는 일단은 승수 기간을 20일로 짧게 보지 않고 한 200일 정도로 크게 한번 봅니다. 200일 정도로 크게 보고 승수는 그냥 보통 한 2 정도, 95% 정도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200일 동안에 기간으로 보는 거죠. 200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제가 기간을 200일 안에는 보통 주가는 99%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요렇게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요런 구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고점이 되거나 이때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거나. 왜냐면 99%가 어떤 선 안에 주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튀어나오는 애들 위아래로 확률은 두 개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한 0.5 정도씩이잖아요. 근데 상단으로 튀어나올 확률이 0.5인데 0.5의 확률로 아주 강하게 튀어나온다라는 거는 완전히 추세 가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이 안에서 가격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누군가 하나가 이 가격을 벗어나는 가격대를 강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깥 범위를.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그죠? 확신 매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확신 매수 혹은 바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추세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0.5%의 사람들은 이 밑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일로 가버렸다. 라면 이 사람은 확신 매수자이면서 어떤 선구자가 되는 거고요. 이 아래로 산 사람은 확신 매수자겠죠. 역시. 확신 매수를 했지만 바보가 되는. 틀렸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추세는 이렇게 돌아 나가긴 하거든요. 돌아 나가긴 하는데 이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세하게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한 주식들은 보통 이 상단 밴드를 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볼리저 밴드를 한번 볼게요. 200일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일단 200일이라고 본 이유는 이게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조여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확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확 휘면 볼린저 주가는 위로 점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OCI도 한번 볼까요? OCI도 역시 이게 여기가 확 밑으로 확 꺾이죠. 꺾이면서 주가는 확 위로 뛰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볼게요. 이거는 조금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좀 준비를 할 것 같고, 아 이건 밑에가 안 나왔고, 여기서부터를 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볼린저 밴드가 샥 꺾이잖아요. 이때부터 바닥을 다지는 준비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테크니컬한 거는 일단은 넘어가고, 볼린저 밴드로서 사실은 예전에 저는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했어요. 예전에 요렇게 보듯이 200일의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 놈들, 요때 이때를 매수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깰 때 매도하는 방식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전기차 관련된 주들을 좀 보면 눈에 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그렇죠? 요 상단에서부터 요 정도까지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기, 역시도 삼성전기는 요렇게 여기를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 그렇죠? 여기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박스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매물대. 사실 다 같은 말로 통용돼요. 지금 보면은 매물대를 그릴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어떻게 터치하는지도 볼 수 있고, 그죠? 박스권 매매도 사실은 뭘로 보나 사실 비슷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디오는 과거의 모습을 봐야 되긴 하는데, 과거의 모습 보면 어떤가요? 여기서 보면 매수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단 뭐 매수 매도 다 뚫는데 대부분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강하게 뚫고 가는 모습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200일 이평선으로 일단 200일 중심 추세선으로 추세를 좀 보는 모습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이 왼쪽 수급선을 표현한 거를 보면 왜 이걸 넣어드렸냐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사는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를 보자라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마 요 정도까지도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과거처럼 여기를 뚫지 못하고 빠질지, 여기를 뚫고 강하게 추세를 만들지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OCI는 일단 여기를 탔습니다. 그죠? 탔기 때문에 보통 이런 주식들은 이 200일 이평선이 늘 깨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이거 과거 걸 한번 볼까요? OCI. 보면은 이런 200일 이평선의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서 매수했고 매도. 이 정도까지는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가다가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가죠. 강하게. 되게 추세 따라가는. 여기서 매도. 그쵸? 여기서 맞고 빠지고. 이런 모습들.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3번 다. 맞고 빠지고, 4번, 5번. 꽤 많이 맞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그 상단 추세를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CJENM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되었죠. 여기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나 싶기도 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걷는다고 했죠. 여기에 매물대와 볼린저 밴드 상단, 그죠? 여기에 매물대도 있고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0.5%의 확률로 그죠?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봐야겠죠. 제가 이거를 지금 볼린저 밴드를 승수 2로 한 게 맞죠? 예, 맞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집에서 한번 검색해 봐도 괜찮을 거예요. 이오 테크닉스는 어때요? 상단 맞고 빠지고 위에 근처 가기 전에 빠지고, 하지만 이게 더 추세로 빠질지 여기까지 한 번 더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나를 추가합니다. 애매할 때. 그렇죠? 여기서 저는 한 50 정도로 하나 추가합니다. 기간을 50으로 두고 색상도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아이고,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검은색은 200일, 빨간색은 50일 이평선을 추세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죠? 강하게 검은색을 뚫었을 때 사고 매도는 이 빨간색을 뚫었을 때 파는, 이거를 최근의 종목 하락이 나왔던 최근의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 주가가 이 검은색을 뚫는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다면 매도는 여기서 하겠죠. 하지만 이 검은색만 깔고 봤을 때는 여기서 매도가 됐을 뻔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OCI도 한번 볼까요? OCI도 두 번의 매도가 있었겠죠. 여기서 매수, 매수, 아직 보유, 그쵸? 최근에 또 잘 나가고 있는 게임주 한번 볼까요? 넷마블 오늘 좀 많이 나왔죠, 급등이. 보면은 이건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50일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50일을 뚫고 갖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호텔 신라라든지, 호텔 신라는 어떤가요? 요 날이 사실은 매수하기 좋은 날이 뭐냐면 매수하기 좋은 날이 요때겠죠. 요때도 보세요. 만약에 요때 매수를 했지만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 매도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늦게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그죠? 요 빨간 선을 꺾이기 전까지는 가야겠죠. 그리고 호텔 신라, 하나투어도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는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 좀 나오죠. 보면 어때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무언가를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 그렇죠?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보지 말고 제가 저번 주 방송 마지막 금요일 방송에서 박스권 매물대로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했던 종목이 있죠. 거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FN 리퍼블릭이라고 있었죠. 요 모습에서 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이 박스권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자, 요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요 모습, 이 모습이었고 여기에서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이고. 돌파를 이렇게 해버렸죠. 이거는 오늘 아주 강하게 16%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초반에 샀다면 매수가 가능했겠지만 종가에는 못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눌릴 때를 조정을 받을 때를 이제 봐서 사는 거고, TCK도 의미 있는 선이라고 의미 있는 어떤 매물대를 돌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매물대를 표시했던 건 요거였죠. 여기 그렇죠? 이 구간을 그리고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자고 했죠. 근데 이것도 역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아직 죽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TCK는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구간대처럼, 그렇죠? 이런 종목은 돌파한 종목이라면 눌렸다가 갈 때 이때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니까 눌렸다가 갈 때 요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 볼게요. 화승은 여기 200일을 여기 중심 추세선이 200기간 동안의 상단 밴드를 딱 터치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매물대가 과거에서부터 쭉 있어요. 지금 이만큼이. 그렇죠? 매물대는 정확한 선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봐야 돼요. 여기를 뚫고 가는지 혹은 못 뚫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지. 보통 이렇게 빠지는 기간을 한 3일 정도 혹은 3일에서 5일 정도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구간도 그죠? 돌파하고 한 5일 정도 될 때 빠졌고, 돌파하고 3일 만에 빠지고, 지금 돌파하고 지금 좀 눌렸는데 오늘 다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화승 같은 경우는 좀 봐도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삼성물산도 한번 봐볼게요. 아이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면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상단 밴드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만약에 뚫고 가면 갈 겁니다. 왜냐면 이 앞전에 어떤 거래 그 매물대들이 좀 많이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 구간이. 그래서 주가가 현재 왔다가 맞고 계속 여기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흘러내리면 매도해야겠죠. 일단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이렇고, 그 다음에 뭐 화승, 아까 화승 제가 봤죠? 화승도 여기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했던 거, 그쵸? 구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SM 좋았잖아요. SM 어때요? SM은 좀 상당히 변동이 커요. 터프해요. 종목이 이렇게 맞고, 과거의 걸 보세요. 한번 과거에 이 200일 이평선을 쭉 오던 놈이 맞고 계속 돌파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엔 오늘 드디어 여기 상단을 탔어요. 여기를. 이거는 뭐냐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상단 선을 이제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또 이렇게 깨고 나오면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그래서 지금부터 SM은 요 선이 깨지 않고 이 선을 타고 간다면 보유. 이게 관점인 거고, 여기를 조정을 준다면 매도의 의견.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준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 V원택이 아니죠. 그 게임주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짧아서 이동평균선들의 추세선들이 나오지 않아요. 51선, 200일선까지, 그죠? 거래일수로 보면은 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종목을 보자라는 거이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많이 샀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KG이니시스. 여기를 돌파했죠. 그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돌파하고 나서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요. 돌파하고서 눌리고서 반등할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긴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한 거고, 돌파하고 눌리다가 가면 매수하는 겁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산 나스미디어. 이제 눈에 좀 익어질 거라고 봅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실 이 구간에서 사는 게 좋거든요. 이런 구간들. 근데 여기가 1차, 뭐 2차 이런 식으로 가서 사도 좋아요. 여기가 지금 3차 나온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몇 개만 볼게요. 뭐 두산엔진 사실 지금 좋아요. 모습이 지금 딱 어떤 테스트의 어떤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거 역시도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송원산업 좋고, 송업산업 역시도 이 200일 이평선이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까지. 여기를 돌파할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지 봐야 되는 거. 현대미포조선도 아마 이 상단을 여기까지는 한번 볼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12만 4천 정도까지 아마 이 빨간 선을 깨지 않는다면 아마 쭉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TCK는 아까 보여드렸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 그렇죠? 동아ST도 지금 가고 있죠, 잘. 메디포스트는 좀 빨랐죠. 여기서 1차로 왔고 한 번에 매수 구간, 매수 존이 있었고, 그렇죠? 이번엔 두 번째 매수 존이 나온 거고, 만약에 메디포스트가 실적만 괜찮다면, 전 지금 실적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를 지지하고 간다면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인제약 최근에 좀 상승 추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되게 러프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삼성 SDI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지금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 안에 있고, 이 매물대를 돌파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하루 이틀 안에 여기가 회복이 안 되면 아마 이거는 여기까지로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은 시장이 상승 추세이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저항대, 어떤 매물대, 혹은 볼린저 밴드 상단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머리가 아프고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좀 귀찮은 일인 거죠. 일이 좀 있어서 사실 오늘 방송을 못할 정도로 좀 몸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겨우 오늘도 끝냈네요, 방송을. 하지만 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하는 거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오늘 제가 말투가 혹은 어떤 말주변이 없다 보니 좀 너무 어눌하거나 재미없었을 수 있는데요. 좀 사과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글로벌, 그죠? 선진국과 어떤 신흥국 다 상승 추세다. 시장이 상승 추세라는 거는 바닥에서 굼틀대는 종목이 아닌 가장 강한 놈을 사는 거다. 특히 지수보다 강한 놈을. 그렇죠? 아까 지수보다 강한 몇 개의 업종을 봤죠. 그 안에서도
종목들 중에서도 의미 있는 매물대,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매물대 혹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고 눌린 돌파 조정 후 재상승하려는 볼린저 밴드를 평균적으로 20일과 승수 2가 표준이지만 200일과 50일의 어떤 기준으로도 좀 볼 수도 있다. 추세가 시작된 종목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추세가 시작된 종목에 한해서는 어떤 긴 기간을 500일이라든지 200일이라든지 50일 정도까지도 기간을 써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도 볼린저 밴드를 많이 보는데요. 20일, 40일, 80일 많이 봅니다. 200일까지도 보고요. 주간 차트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한번 대입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웹툰이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금요일날. 넵튠. 그렇죠? 넵튠이라는 종목은 이 중심선을 깨지 않고 1차 관문이 여기에요. 요 15,800원. 여기를 돌파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 빨간 선을 해할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한번. 그렇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시장. 삼성전자를 보면 어때요? 과거에 삼성전자는 이 빨간색 안에서 많이 갔어요. 이 빨간 구간의 중심선과 상단 이 안에서 쭉 이어졌다가 한번 눌리고 다시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직은 요 200일 선 위에 있어요. 200일 상단선에, 기간 상단선에 있는데, 지금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자리여서 일단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갭자리를 메꾸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이 요거를 좀 어떻게 버티는지 좀 봐야 돼요. 이 검은색 상단선을. 그리고 대표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몇 개 대표주들 볼게요. 이 상단선 돌파 한 번의 수익 구간, 그리고 깼죠. 매도 아직 못 뚫고 있는, 아직 추세가 아직 잡혀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SK 하이닉스는. 셀트리온, 최근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도 어땠나요?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쭉 여기까지. 그리고 아직은 길게 보면 상승 추세선 안에 있어요. 아직 깨진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역시도 검은색 위를 계속 타고 있죠. 그렇죠?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 정도 시장의 대장주들을 봤고, 최근에 좀 잘 나가는 종목 보면 어때요? 이 빨간색 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정도 하면은 최근에 시장에 의미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꺾이지 않았다, 강하다, 강한 놈 타자라는 거고, 기술적인 지표들을 활용해봐도 된다.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세가 있을 때는 기술적인 어떤 차트 분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5일선, 11일선 정도의 단기 이평선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하고요. 내일은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조금 더 핵심적이고 재미있게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예,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